안녕하세요. 열정로즈입니다. 오늘은 서울원 아이파크 제2편으로 유닛 평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정로즈 블로그에 오시면 해당 자료 여러분들 이미지 다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2일 금요일에 열정로즈 멤버십 회원분들하고요. 네, 모델하우스와 현장 답사 다녀왔는데요. 현장 분위기도 한번 읊어드리고, 그 다음에 평면 분석해 드릴게요. 자, 방금 보는 사진은 이 광운대역 6교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사진입니다. 자, 우리 단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바로 이렇게 우리 단지 좌측으로는 이 철길이 있어서 철도의 소음이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광운대역에서 이제 북쪽으로 바라본 방향이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미미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원 아이파크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었고요. 지금 터 다지기 하고 있죠.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 여러분 뭐 한두 시간 정도는 줄 서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 모형도는요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총 8개 동이죠. 이렇게 타워라고 적혀 있는 거는 레지던스, 민간 임대고요. 나머지 6개 동이 분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건물에 이제 현산의 본사가 이전 계획이고요. 이 아래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지들도 주상복합이라 아래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레지던스나 이 상업시설이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하지 않고 현산이 직접 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거는 이번에 분양하는 6개 동만 분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이 주복들은 47층이 최고층이고 이 건물들의 총 최고층은 49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은 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 노원구일대 가장 큰 랜드마크 단지가 될 거라 예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광운대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6교가 하나 있죠. 굉장히 낡아서 보수공사 진행 중인데요. 추후에는요 이렇게 보행 6교가 2개가 더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길로 단절이 됐던 여기가 성북구 장위동이죠. 장위동하고 노원구하고 자유롭게 좀 더 편하게 넘나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자, 조금 더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이 아래가 상가가 들어가죠. 주상복합이에요. 이렇게 스트리트 몰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이번에 근본에 분양하는 단지가 최하층이 2층, 5할 3층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땅바닥에 붙은 1층이 없어서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는 없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저층도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저층이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할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건물의 바깥쪽으로는 이런 오픈 발코니가 들어가게 됩니다. 20층 이하의 오픈 발코니가 이렇게 홀짝홀짝 지그재그로 들어간다는 점. 요거 제가 평면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찍어왔는데요. 네, 이쪽이 이제 미미삼이죠. 이렇게 쫙 요번에 분양하는 단지들. 크게 제가 단지 배치도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딱 2개의 동, 이렇게 또 회오리 모양으로 생겼고요. 요게 이렇게 6개 동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상복합답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요. 이 동당 총 7대가 들어가는데요. 일반 5개, 피난 1개, 비상 1개 이렇게 해서 총 7개씩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주상복합답게 이거는 아파트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철골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도식으로 한 동에 8개 호수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정로즈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다녀왔고요. 네,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우주선 모양으로 생겼죠. 자, 이렇게 모델하우스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마트로 이동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상담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열정로즈 멤버십 회원의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신청하기 눌러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평면 보도록 하고요. 지난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1편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모델하우스에는 84B, 112, 그 다음에 120 3개의 타입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정고는 2.4m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이 세대 안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각 층마다 버리는 곳이 있다라고 하고요. 재활용은 1층 외부에서 버린다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각 동당 7대씩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참고로 우리 단지는 주상복합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요. 자, 이렇게 복도식의 한 동에 8개 라인으로 뻗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오리 모양 그리고 각 세대 유닛들이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혹은 뭐 건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평면으로 많이 호불호가 나뉘는데 여러분 옛날 주상복합하고 요즘 주상복합 다르게 설계되는 거 아시죠? 옛날이야 이렇게 중심점 치수로 설계하다 보니까 실제 분양받고 안에 내부 보시면 전용률이 주복이 굉장히 떨어졌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요 안목 치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주복처럼 전용률이 그리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주복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5구 타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보기 좋게 가공한 유닛입니다. 5구 타입이고요. 자, 5구 타입은요 일단 향은 좋습니다. 자, 전부 다 요 라인 쪽에 있고요. 거의 다 남향에 위치하고 있어서 향은 좋은데 자, 투룸이죠. 그래서 이 평면이 공개되고 나서 이제 많이들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전용 5구의 면적이 줄어든 건 아니고 투룸으로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 3개짜리보다는 방의 크기는 조금 더 클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투룸이라 좀 아쉬워는 하셨죠. 자, 방 2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이 주벅이다 보니까 여러분 맞통풍이 안 되는 평면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레스룸도 있고요. 자, 5구가 일반 분양이 적은 이유는 임대 물량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인 거죠. 분양가하고 타입 잘 보시고 청약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볼 타입은 7위 타입입니다. 7위 타입은 요 동에 있는데요. 요게 향이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꽝입니다. 자, 요 유닛 다 설명드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제가 요거 단지 배치도에서 하나하나 눕기 딴 거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요런 거는 거의 남서향 괜찮은데 요런 게 거의 북동향으로 빠진다. 그래서 요 동들은요 회오리 모양인데 절반은 향이 괜찮은데 절반은 다 대부분 북향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청약하셔야 됩니다. 자, 84 이하까지 사실상 다 투룸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기역자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방 2개, 거실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 2개의 구조다. 그래서 이 투룸으로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가 자체가 싸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마감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타입 74 타입도 마찬가지죠. 기역자 뒤집어 놓은 모양이고요. 방 2개에다가 거실 하나,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요 74 타입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향이 좋은데 하나는 북향으로 빠진다. 기억하시고요. 자, 7274부터 여러분 요게 오픈형 발코니가 20층 이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홀짝으로 위치가 약간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하나는 거실 앞쪽으로 또 하나는 안방 앞쪽으로 이렇게 비약장 발코니, 오픈형 발코니라고 하죠. 이게 들어간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여러분 청약 넣으실 때 5A, 5B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청약홈에서 청약 넣으실 때는 이게 74A, 74B, 74C로 들어간다는 거 인지하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청약 넣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볼 타입 84A입니다. 자, 보통 84A가 가장 메인 평면이라 예쁜 평면이고 형도 좋게 배치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북향입니다. 북향으로 보셔야 되고요. 84부터 방 3, 화 2의 구조이긴 합니다만 84A는 들어오자마자 현관 입구에 안방이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주복의 특성상 이렇게 꺾인 게 나오죠. 자, 우리 청량리 스카이 L65 이후로 5년 동안에 이런 주상복합이 분양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평면만 보신 이 서울의 청약자들이 오랜만에 주복에 이런 평면을 보다 보니 지금 톡방이나 많은 커뮤니티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그런 분들은 청량리 스카이 L65의 이 평면을 꼭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세가 거의 10억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청량리 스카이 L65 평면으로 까는 분 한 분도 없죠, 여러분. 늘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높은형 발코니가 위치가 다르다는 점 확인하시고 청약 넣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타입 84B 타입입니다. 얘도 이렇게 꺾였지만 84B 같은 경우는 향이 좋죠. 자, 이렇게 얘는 거의 다 남동 남서로 빠진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도 유닛이 전시되어 있어서 인기가 많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침실 2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좀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A랑 다르죠? A는 방이 꺾인 건 없었지만 B는 살짝 꺾여 있다는 거. 자, 하지만 여기는요 드레스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 앞에 발코니도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만 뚝 떼어놓고 보면은요, 판상형 3베이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여기는 창문이 없어서 맞통풍은 되지 않습니다. 안방이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용하게 수면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게 여러분 화장실이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호캉스 가보셨을 때 호텔의 그런 구조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운터형 세면대, 그 다음에 변기하고 샤워부스가 각각 따로따로 벽이 있고 유리 파티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호텔식 느낌의 화장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의 화장실도요. 이렇게 카운터형 세면대, 욕조, 여기서 샤워를 할 수 있겠죠. 변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타입은 이제 8호 초과 100% 추첨제입니다. 아무래도 저가점자나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8호 초과를 보셔야 될 건데 그 중에서 9일 타입이 가장 분양가의 절대가가 싸죠. 그리고 84에서 약간만 더 하시면 9일 타입을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9일이 가장 또 인기가 높겠죠. 자, 평면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요 동들은 요런 향은 괜찮지만 요런 향이 꽝이라는 거, 북향이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전형적인 타워형이죠. 안방, 자녀방들 1, 2 여기 붙어 있고요. 화장실 2개고요. 자, 드레스룸이 좀 작긴 합니다. 우리 서유는 아이파크가 대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거실 양창입니다. 통창으로 시원하게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120이나 112 타입이 전부 다 거실의 양창의 전창이었거든요. 자, 요거는 전시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기가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9일 타입 같은 경우 안방의 욕실 화장실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세면대, 그 다음에 여기가 변기, 그 다음에 요 안에 유리 파티션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욕조와 샤워 부스가 또 따로 있어서요. 두 사람이 같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구조죠. 이렇게 대형들은 욕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욕실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줬더라고요. 요 특징도 확인하시고 청약 넣으세요. 105 타입입니다. 105 타입 요거는 전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요거는 요 동들의 가장 끝 날개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방들은 대부분 북향입니다. 대부분 북향인데 거실에 창 하나 정도가 이렇게 남동, 남서로 빠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현관에 들어와서 현관은 굉장히 크죠. 이렇게 각이 진 거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많은데 공간을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내부 공간은 딱히 각진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현관 들어오자마자 팬트리 있고요. 실외기실 있고요. 여기는 방이 3개, 알파룸이 하나 더 있죠. 화장실 2개고요. 그 다음에 욕실들은 아까 다른 타입에서 많이 설명드렸고, 자, 대체적으로 다용도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다 나란하게 둘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런 공간을 넓게 뽑았기 때문에 자, 안방 앞에 보통 비약장 발코니가 있는데 120 타입 전까지는 비약장 발코니가 없다는 거,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창에 전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오픈형 테라스 타입을 넣으신다면요, 홀짝의 위치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방에 오픈형 테라스가 있는 걸 원하시면 그걸 잘 구별하셔서 청약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112 타입, 모델하우스에 전시가 되어 있는 타입이었는데요. 평면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자, 현관이 굉장히 넓었는데요.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오게 되죠. 신발장에 여기 현관 창고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침실이 여기는 방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근데 이 침실 3은 온전한 방으로 보기에는 방이 좀 작죠.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었냐면요.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룸앤룸 형식으로요. 이 침실 원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문이 있어서 들어가는 룸앤룸 형식의 여기에 이제 드레스룸으로 구성했고 여기에 침대를 넣었더니 이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인 180이 넘는 키가 큰 남자가 누우면은 굉장히 공간이 좁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이렇게 룸앤룸 형태로 꾸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아예 알파룸처럼 수납을 짜서 그렇게 방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양창의 구조였고요. 안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드레스룸은 좀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그 다음에 이제 욕실이 굉장히 크고 좋았어요. 이렇게 샤워부스랑 그 다음에 욕조랑 따로 있었고요. 다용도실 굉장히 컸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나란히 둘 수 있었고요. 자, 112 타입 같은 경우도요. 하나는 향이 좋은데 하나는 북향으로 빠진다는 거 인지하시고 청약 넣으셔야 됩니다. 120 타입입니다. 자, 120 타입이 사실은 향이 가장 좋습니다. 요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맨 앞쪽에 날개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향이 꽝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자, 현관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요, 여기 다 신발장, 그 다음에 현관 창고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입구로 들어오자
들어오자마자 알파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 3에 알파룸 하나 있는 구조고요. 자, 여기는 자녀방들에도 모든 드레스룸이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침실원에도 드레스룸, 침실2에도 드레스룸이 있어요. 이 꺾인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해서요. 이 내부 방 같은 공간은 꺾인 공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드레스룸이 작다 그러면 이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죠. 드레스룸을 좀 더 키우고 이 알파룸을 작게 뽑아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120 같은 경우는 욕실에 정말 힘을 많이 줬는데요. 자, 이게 공용 욕실, 가족 욕실인데 이게 굉장히 넓죠. 호텔식 카운터형 세면대.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세면대가 이렇게 길면은 2개도 넣어도 되는데 이제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샤워부스, 그 다음에 여기가 변기 이렇게 됩니다. 복도에도 팬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용도실이 가장 넓었어요. 세탁기, 건조기 둘 수 있고 나머지 분리수거도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실 같은 경우요. 양창에 전창에 구조고요. 향이 좋아서 대부분 남동 남서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데라스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이렇게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쁜 세라믹 타일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당첨되시고 나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0이 49평형인데, 예, 큰 평형답게 안방이 정말 컸고요. 자, 유일하게 이 안방 앞에 이 발코니, 비약장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도 양창이라 굉장히 나중에 채광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룸, 그 다음에 안방 욕실도요. 네, 욕조 따로, 샤워실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펜트하우스 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청약을 고려하실 건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120이 가장 비싸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1주택자가 이제 갈아타기 용으로 실제 나중에 거주하시기에는 120이 향도 좋고 해서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펜트하우스는 가볍게 볼게요, 여러분. 네, 펜트하우스 이 노원군에 30억에서 50억 묻을 수요는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평면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긴 너무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눈으로 가볍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요, 영상 일시 정지하고 보시거나 아니면 열정로즈 블로그에 오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여러분 유닛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44평, 거의 100평이죠. 100평은 거의 50억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원 아이파크의 단지 배치도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광운대역이고요. 광운대역에서 여러분 이렇게 육교로 건너와서 모델하우스 오셨을 거예요. 자, 맨 위에가 이제 현산 본사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 오피스, 호텔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맥스 영화관 들어온다라고 하죠. 피트니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파트가 총 8개 동인데 요 2개는 레지던스고요. 요렇게 6개 동이 분양합니다. 101, 102, 103, 104, 105, 106동인데 자세히 보시면 동의 형태는 2가지 종류입니다. 2가지 종류인데 요거 2개가 같고 요거 4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작아서 요 2개만 확대해서 제가 눕기땀 평면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평면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여기 백이동 먼저 보자면은요, 거의 회오리 모양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반 잘라서 요렇게가 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뒤집어진 거 요거는 좀 거의 대부분 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 글씨는 뭐냐면 오픈형 테라스가 있는 타입들, 홀짝으로 오픈형 테라스가 들어간 타입들이 건물의 이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먼저 72 타입 같은 경우는 모든 방과 향이 자 남서향이 되겠죠. 74 타입 같은 경우는 모든 방과 거실이 이제 거의 남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 타입들도 많이 노리실 것 같은데 91 타입 같은 경우는요, 거실 그 다음에 방들이 거의 이제 남동향, 요 안방만 북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2 타입, 요거 향 좋죠, 여러분. 대부분 남동 아니면 남서향입니다. 그래서 요 그룹은 참 향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청약 넣었을 때 내가 동호수를 못 고른다는 거 아시죠? 랜덤으로 뽑혀 나오는데 요쪽 향들에 걸리시게 되면 대부분 북동 북서라서 나중에 추후에는요 약간 프리미엄이 더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백삼동입니다. 자, 이쪽 라인으로 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5구 타입이 가장 향이 좋죠? 5구 타입은 모든 방과 향이 다 남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0이 정말 압도적으로 향은 좋습니다. 대부분 방과 거실이 남동, 남서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84A 타입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면은요. 대부분 방과 거실이 이렇게 북서향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편은 북동으로 빠지겠죠, 여러분. 84A와 B는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요. 굉장히 좁아가지고 손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로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이 사이의 공간에는 창문은 없다는 것. 하지만 요것도 거의 맞뷰죠. 그래서 나중에 또 맞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B 같은 경우는 향은 좋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이쪽이라면은 남서, 반대편이라면 대부분 남동향이 되겠죠. 그래서 84에서는 B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5 타입 같은 경우, 자, 요 동의 가장 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방들이 대부분 어때요? 북쪽으로 향하죠. 이쪽 라인은 북동이고 반대편은 북서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거실의 요 한쪽 면만 겨우 남동 아니면 남서의 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유닛과 향과 분양가와 이 모든 거를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입을 넣든 아니면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은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걸 고르셔야 되겠죠. 자, 요 해당 자료 열정로즈 블로그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배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게 이렇게 2개 동이 같고 이렇게 4개 동이 같은 구조인데요. 이 회색이 뭐냐면 임대입니다. 5구가 이렇게 물량이 적은 거는 이 회색 임대로 빠진 거죠. 5구에서 7274까지가 임대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84부터 이제 펜트까지는 전부 다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 여러분, 이 숫자에 빨간 글씨, 파란 글씨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픈형 발코니가 들어간 타입이고 홀짝의 위치에 따라 이 오픈형 발코니의 위치가 달랐다는 거 그거 인지하시고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타입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위쪽에는요, 이렇게 펜트하우스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의 2개 층은 이렇게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단지 1층 전부 다 부대 복리시설이나 필로티라서 2층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조경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서울원 광장이다라고 하네요. 여기 이제 상업시설, 영화관, 그 다음에 호텔 이런 거 다 들어오니까 향후에는 정말 노원구의 랜드마크의 이런 건물과 상업시설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1층들의 상가가 들어가니까 이런 스트리트 몰이 형성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경들, 녹지 시설들도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행 육교들이 들어가니까요, 이 단절된 노원과 성북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지 내 중앙 광장일 것 같고요. 자, 이건 커뮤니티 라운지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호텔식 드롭 오프 존이다라고 하네요. 네, 비 한 방울 안 맞고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건 참 장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피트니스나,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키즈 라운지 이런 거는 대부분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상 서울원 아이파크의 평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 2편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청약을 넣는 우리 꿈사님들 좋은 결과 있기를 열정로즈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열정로제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강의 신청 바로 가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풍성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